그런 방식은 버려야 될 방식이다. 아닌 경우는 커다란 차이가 있죠. 퍼실리테이션을 되게 많이 다니시잖아요. 큰 기업도 많이 다니셨고 작은 곳도 많이 가셨는데 퍼실리테이션이란 걸 접해보지 않은 곳에 퍼실리테이션을 알려주러 가신 분 적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퍼실리테이션을 학습한 조직에 부러운 뭔가 변화를 실질적으로 정말 보신 게 있으셨는지. 그게 없으면 비즈니스를 10년씩 할 수가 없겠죠. 효과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또 요청을 할 거니까요. 우선 사람들이 회의를 잘 하는 건데 회의를 잘 한 경험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회의는 그냥 없앨 것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게 우선 큰 걸림돌이죠. 회의는 없애야 되는데 회의를 잘한다고? 안 했으면 좋겠는데 뭘 잘해? 이제 이러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시는 분들은 왜 퍼실리테이션을 전문가를 불러서 회의를 하느냐? 우선 새로운 무언가를 창의적으로 만들 때, 신제품을 개발한다고 할 때, 그럴 때 이제 저희가 가서 신제품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근데 신제품뿐만이 아니라 창의적인 걸 요구하는 건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회사가 비전을 새롭게 수립한다. 창의성이 필요하죠. 회사가 미션을 정립한다. 이때도 창의적인 생각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진짜 뭐지? 이걸 곰곰이 깊이 파고 들어가는 데에는 평소 생각을 뛰어넘는 창의적인 생각이 필요하거든요. 그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전략을 수립한다. 아니면 내년도 업무 계획을 수립한다. 내년에 뭐 하지? 이것도 창의적인 생각이 필요하잖아요. 기존의 회의는 되게 회의를 주관하는 사람이 혼자 막 잔뜩 말하고 한 80% 이상 말하고 나머지 듣고만 있어야 되니까 피곤하고 힘들고 의미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참여하는 사람들이 정말 활발하게 자기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퍼실리테이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면 결과도 좋고 기분도 좋고, 왜 그러냐면 내 목소리를 가지고 뭔가를 해냈으니까 그런 이제 결과들이 나오죠. 또 창의적인 회의를 필요로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이제 신제품을 아까 말했는데 또 신사업 발굴 이런 것도 이제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갈등이 있어요. 갈등. 예를 들면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 업무를 학년을 어떻게 나눌지, 좋아하는 건 사람들이 몰리고 싫어하는 건 아무도 안 한다고 하고, 근데 이걸 전체를 다 해야만 되잖아요. 그런 거를 퍼실리테이터가 가서 하면 아주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다. 대부분의 부서들도 부서 안에서 업무 분장할 때 사람들은 내가 일을 가능하면 좀 조금 했으면 좋겠네, 아니면 조금만 해도 뭔가 딱 이렇게 표시가 나는 일을 했으면 좋겠네, 아니면 KPI가 확실하게 잡혀있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네, 그렇지 않은 일은 안 했으면 좋겠네,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가 좀 갈등이 있겠죠. 그런 갈등도 옛날에는 리더가 그냥 지정해서 했지만 요즘은 지정해서 하는 일이 왜요? 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의논을 해서 해야 되는데, 퍼실리테이션을 잘 아는 사람이 그 진행을 하는 것과 아닌 경우는 커다란 차이가 있죠. 또 하나는 부서와 부서 간에 갈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세일즈 하는 부서는 어떻게든 일을 많이 따오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기술 부서는 이건 너무 벅찬 일을 따왔어요. 그러면 기술 부서는 허걱하고 힘들어 하잖아요. 그럼 두 부서끼리 서로 막 뭐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두 부서가 모여서 영업에서는 이렇게 많이 일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이유, 그다음에 기술 부서에서는 이런 일을 되게 버거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런 걸 좀 충분히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안 하고 서로 사이가 막 계속 나빠지거든요. 제품을 생산하는 만드는 부서하고 그다음에 품질 관리하는 부서도 아주 오래된 숙적이죠. 그래서 품질 부서는 까다롭게 품질 관리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생산 부서는 100% 완벽한 제품이 어딨냐, 이런 것 때문에 서로 갈등하거든요. 그것도 같이 모여서 해결을 해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주로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크게는 갈등 해결, 또 다른 하나는 창의적인 개발. 근데 대부분의 일은 이 두 개가 결합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갈등을 해결할 때도 처음에는 A는 A처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B팀은 또 B처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근데 두 개를 변경하지 않으면 이게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A를 좀 변경하는 새로운 아이디어, 아예 C를 가져올 수도 있고, 또는 뭐 A 플러스, 여기는 또 B 플러스, 이런 의견을 가지고 합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역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갈등을 해결할 때에도 약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고, 막 다양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냈다가 결론에 가서는 하나, 두 개, 세 개 이런 걸로 확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확정해가는 과정은 또 역시 갈등을 해결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이 두 가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서로 이견에 대한 갈등을 해결해서 하나의 결론을 내는. 그러면 이제 회사는 결론이 나니까 좋죠. 그리고 결론이 나는데 내가 의견을 낸 것으로 결론이 나니까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선 창의적인 개발 단계에서는 사람들이 머릿속에 막 수많은 생각들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걸 대부분 스스로 죽이거든요. 말을 안 하고. 왜 그러냐면 말했다가 이상하다는 말을 들을까 봐. 그러니까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 퍼실리테이터가 막 격려를 해줘야 돼요. 뭐 맞고 틀린 게 없다. 머릿속에서 이건 아니다 라고 미리 심판하지 마라. 그런 걸 계속 이야기를 해서 많은 이야기,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을 그냥 편하게 내게 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한 파트고요. 근데 그렇게 해도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법이나 도구를 쓰는 거죠. 뭐 브레인스토밍 기법을 쓸 수도 있고, 무슨 랜덤 워드 기법을 쓸 수도 있고, 육감도 기법을 쓸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이제 기법을 써서 많은 아이디어들이 일단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 가지. 그 다음에는 그 많은 아이디어들을 냈는데 쓰지 않고 그냥 말로만 하면 다 날아가 버려서 정리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다음 생각으로 이어가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쓰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쓰게 하면 다시 볼 수 있잖아요. 써 있는 것을 남이 쓴 것도 다시 보고 내가 쓴 것도 다시 보고 쓰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다시 볼 수 있게 퍼실리테이터가 안내해 주는 거. 예를 들면 자 앞에 써 있는 내용들을 보시고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또 추가하세요. 뭐 이러면 흥미진진하기도 하고 아 저거 보니까 추가로 아이디어가 떠오르네. 그럼 추가로 낼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아이디어가 점점 풍부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기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동안의 회의를 보면 기록을 아예 않거나 아니면 기록자를 따로 둬서 막내가 컴퓨터에다가 기록하는 거예요. 동시에 실시간으로 여러 사람이 같이 보는 게 중요하다. 또는 옛날 회의 보면 이제 개인별로 노트 가지고 와서 열심히 받아 적는 거. 이것도 바람직한 회의의 모습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지시사항을 전달할 때는 그게 바람직할 수 있지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꺼내는 데 있어서 그런 방식은 버려야 될 방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퍼실리테이션을 좀 못 받아들이는 조직들도 있었나요? 퍼실리테이션을 못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퍼실리테이션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진행한 경험을 하면 당연히 안 받아들이죠. 사람들은 한시도 쓸데없는 짓을 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는 퍼실리테이션이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퍼실리테이션이 안 되고 오히려 쓸데없는 일을 자꾸 시킨다거나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도대체 이거 해서 뭐가 좋아지는 거지? 그런 거예요. 아니면 창의적인 뭐 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해봤더니 창의적인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럼 이제 다시 하고 싶지 않겠죠. 그런 경우에 사람들은 거부하고 저항하는 일이 발생하죠. 일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거든요. 나 혼자 컴퓨터를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거나 뭐 자료 분석을 하거나 그런 일들이 하나 큰 일이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하고 상의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모여서 같이 뭔가를 결정해야 되거나 뭔가 아이디어를 내야 되거나 서로 업무 공유를 해야 되거나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를 새로 하나 하게 됐다. 그럼 그 프로젝트가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사람들 궁금해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회의가 필요할 거잖아요. 근데 그런 회의가 지금 잘 되고 있다. 그러면 뭐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누군가가 퍼실리테이션을 잘 하고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이름이 퍼실리테이터다 이렇게 붙여지진 않았더라도 누군가가 회의를 잘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 잘 되고 있는 거니까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뭔가 회의 들어가기 싫고 회의만 하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회의를 하면 왜 하는지 모르겠고 결과도 좋게 안 나오고 그런 경우에는 퍼실리테이션을 도입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죠.